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도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좀 참여하셔서 좀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정말 좀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던데 먼저 좀 백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11월에도 사건 반장에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신을 용서했던 아내를 살해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었는데요. 사건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집에서 아내를 살해합니다. 이 남성 직업은 선원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돌아오자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댑니다. 아내는 저항을 하다가 집 현관 쪽으로 도망가서 주위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그 순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 그 자리에서 급소를 맞고 숨졌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심장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장님. 네. 그러니까 잔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냐. 이 잔소리 하나가 이 사람의 뭔가 이 봉했던 뭔가를 팍 터트리게 한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는 잔소리를 했다고 봉했던 걸 터뜨렸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늘 폭력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늦게 왜 들어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는 누구나 어떤 남편들도 다 듣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맨날 듣죠. 늘 듣잖아요. 네. 근데 그 말에 네. 미안해, 잘못했어가 아니고 거기에 흉기를 듭니다. 기본적으로 흉기를 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가정폭력에 있던 남편이 흉기를 들었구나라고 이제 겁을 먹고 부인이 살려주세요라고 이웃한테 얘기하니까 정말 찔렀는데 급소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게다가 이 여성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재판에 넘겨지니까 무슨 의견서에 말이죠.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냈답니다. 그렇죠. 이 살인죄 등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이 되면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이 됩니다. 변호인이 돼서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또 양형에서 주장할 게 있는지 이런 의견서들을 이제 피고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혐의 사실은만 인정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양형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잠을 못 잔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걸로 보입니다. 심신미약인가요? 약간은 양형에 조금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거 보여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잠 자느냐, 잠 못 자느냐 하니까 또 잠을 자면 매일 또 아내가 나타나냐 하니까 그렇다라고 또 재판 과정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 근데 순간에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약간 지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자, 이 남자요. 그런데 아내에게 소장님 말씀처럼 위협을 가했던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죠. 집행유예 38일 만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 남성 그냥 일회적인 폭행이 있었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6차례 정도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12월 2일 날 주거지 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폭행인데요. 아까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인이 난임 치료하러 갑시다. 병원에 갑시다라고 하니까 이 남편 이런 말합니다. 나 일하러 갈래. 나 난임 치료 안 받을래. 그러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연하죠. 아니 내가 정말 당신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난임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일하러 가겠다. 그럼 일하는 게 나의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것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남성 굉장히 위험한 물건,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리로 된 화분을 그 여성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굉장히 다치게 되고 이 다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성이 고소를 해서 여기서 집행유예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집유가 아니라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물론 이거는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지만 그 집행유예 38일 받고 38일 만에 지금 이런 참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 막 유리로 된 걸 막 집어 던지고 또 그거 말고도 막 계속 폭행을 수차에 걸쳐서 했다는데 네. 왜 그때 그럼 무거운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당시에 변론을 할 때 이제 술 때문이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그래서 금주 서약서도 쓰고
또 실제로 금주도 꽤 오래 지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재판부에 밝혔고 결국에 그래서 지난 9월 28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8일 풀려나고 나서 38일 만에 아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흉기로 아내를 다시 살해합니다. 소장님, 이 처벌 불원, 제 남편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했던 거는 당시에는 조금 긴가민가해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경찰이 계속해서 조금 사후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내분께 연락을 해서 지금 괜찮냐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경찰에. 요즘 그이가 술도 끊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술 먹고 늦게 들어가지고 잔소리를 했더니 그 짓을 벌인 겁니다. 네. 진짜 저는 이자는 말이죠. 진짜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분들이 때리니까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들이 때리고 나서 나중에 싹싹싹 빌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너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무릎을 빌고 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마음이 약해진 여성들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 뭐 술 때문이야 나를 너무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가정폭력은 술을 일단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으면 술을 끊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폭력도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에 이런 단어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가정폭력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승 의원님, 재판부 판단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38일 만에 살인자가 된 남성에게 재판부는 15년의 형을 선고를 합니다. 사실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투는 원인이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소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충분히 부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단적인 어떤 살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에 저는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집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살해의 어떤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준비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차례 사람의 심장을 관통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면 과연 그게 우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5년이란 형량, 앞에 집행유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15년의 형량도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좀 낮은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은 지금 승 의원님 그 15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기준이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범죄 동기 그런 것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좀 정한 것 같은데요. 양형 기준은 15년 정도 되는 긴데 집행유예가 똑같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고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범죄이기도 하고 원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발적인 걸 빼버리고 했었으면 좀 더 형이 나왔지 않았을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상당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